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면접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미영입니다. 오늘 영어 면접이 동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외항사 영어 면접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항공사 준비를 하면서 영어 면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말로 면접을 진행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영어로 하려니 이것저것 막히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어 면접 강의를 통해서 좋은 팁들 많이 얻어 가시고 면접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외국 항공사에서 영어 면접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원어민들이 있을 텐데 굳이 많은 나라에서 왜 영어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 정확하게 좋은 영어 면접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어 인터뷰를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짚고 그 다음에 그 본론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즘 영어 면접 트렌드는 어떤지 경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자주 나오는 빈도의 질문들 FAQ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FAQ들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런 모범 답안을 알아보는 것까지 강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터뷰어는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먼저 영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서 달달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영어 면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면접관의 영어 질문을 잘 파악하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했을 때 자기소개라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왜 이 면접관이 나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물어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연습이 여러분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접에서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첫인상.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말을 할 때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을 할 때 단어, 문장, 발음 여러 가지들이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언어에 있어서 여러분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첫인상이 영어 면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좌우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면접을 하다 보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웃고 있다 보면.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practice, 연습 다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 면접도 여러분의 장점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점, 어려웠던 점,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외국 연수 생활하면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힘들었던 점, 혹은 동료와 문제가 있었던 점, 상사와 문제가 있었던 점, 대부분 네거티브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헤쳐왔는지 답변하는 요령도 앞으로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면접관이 네이티브 스피커일 경우에 혹은 발음이 스코티시라든지 여러 나라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발음이 고장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오케이, 예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면접관은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질문에 대한 의도뿐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Could you repeat that again? Can I beg your pardon? 등등 여러분들 Do you mean by this? 하고 명확하게 컨펌하고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단점을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걸까요? 정말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이 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사실 영어 면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울 수가 있는 게 준비 단계만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만 잘 거치신다면 나오는 질문들의 유형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AQs에 나오는 답변들을 여러분만의 커스터마이즈 버전으로 만들어 두시고 외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표정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영어 면접을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 면접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컨펌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frequently asked questions.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외국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외국 기업 면접에서는 거의 비슷한 버전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학원에서든 동영상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이 질문들의 유형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냐가 관건인데 그렇다면 장점을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hospitality industry 일을 할 거니까 나는 outgoing이에요. 나는 people person이에요. 나는 flexible이에요. 이렇게 한 단어로 일축시키신다면 모든 인터뷰이들이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느냐?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버전으로 이 FAQs의 답변을 준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 플렉서블한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예시를 주신다면 그 똑같은 상황을 처해본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준비해서 면접관에게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자기소개도 해보고 장점, 단점, 회사 지원 동기 등의 질문들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위험한, 리스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하게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챌린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보시고 나만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UCLA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 알버트 메르비안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의사소통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그 내용은 전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화의 겨우 7%밖에 좌우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내용에 있어서 그럼 나머지 93%는 바디랭귀지라는 말인데요. 38%는 여러분들의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와 톤에 달려있고 나머지는 시각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인터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밝은 미소가 나올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분명한 톤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청각 말고도 시각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늘 밝은 자세, 이 항공계의
항공업계 특히 승무원 준비하신다면 미소가 절대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들 늘 웃는 연습하셔서 말할 때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트 3 인터뷰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여러분들을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즈음은 아마 12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비드 19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죠. 사실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외항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가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최종 면접이 있기 전에는 면접관들이 한국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소개를 찍어서 간단히 비디오 클립을 보낸다든지 혹은 전화 인터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영어 인터뷰 트렌드는 어떤지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면접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요즘 줌 화상 강의 많이 아실 텐데요. 줌으로 옛날에는 화상으로 여러 나라에 있는 오피스 워커들이 사실 미팅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면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혹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하얀 바탕 화면에 요구하는 어떤 그 환경이 있어요. 어떤 복장이라든지 바탕 화면이라든지 뒤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자기소개를 찍어서 보내는 것. 그것이 1차 면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을 준비할 때 스스로 모바일 폰 여러분 비디오 찍어서 스스로 보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화 면접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디오로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계속 강조 드리는데 이렇게 화면 정지 상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전달력이 좋은 바디랭귀지는 이런 오픈 제스처가 굉장히 좋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긴장도 조금씩 풀리고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슴을 중심으로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허리 아래로 내려가는 손동작은 좋지 않고요. 한 이 정도에서 편안하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 면접에서 늘 나오는 자기소개 말고도 이 두 가지의 질문 유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첫 번째는 behavioral question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동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특정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이 이 면접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유형으로는 situational question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미래에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만약 네가 승무원이 된다면 비행기를 tas을 때 어떤 승무원이 승객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what if로 시작하는 퀘스천들이 이 두 번째 질문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만의 스토리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일이 있다면 그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행동 유형이나 상황 유형이 질문에 나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웃라인이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스타 메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situation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well,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추임새를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도 좋아요. Well, when I face blah, 어떤 situ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어떤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지 이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액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테이크 액션 하셨는지 어떻게 이 일을 푸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정리로 result 어떻게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되었는지입니다. 그럼 이 스타 메소드를 이용해서 질문들이 툭 왔을 때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 구조로 만드신다면 정말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Share an example of a time when you faced a difficult problem at work. How did you solve this?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 유형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예를 한번 나한테 줘봐. 그리고 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갔니? 그러면 제가 말한 스타 메소드의 순서대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왔던 타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테이크 액션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Describe a time when you were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How did you react? 이런 pressure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질문에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파이널 인터뷰에 갔을 때 이런 pressure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너는 이겨낼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니? 혹은 have you multitasked? 라는 질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서 오프라인에 여러분들을 배치를 했을 때 이런 똑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실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일할 때나 혹은 공항에서 일할 때나 아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시간이라는 프레셔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간이라는 프레셔가 있죠. 또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또 해결을 해야 하는 것, 리소스에 대한 또 프레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컬리그에 대한 프레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예를 들으셔도 좋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으신 학생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혹은 파트타임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나온 소소한 이런 부딪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실 때 타임 리밋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프레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타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인데요. 우리가 인터뷰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질문을 보기 전에 이 FAQ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SWOT 테이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SWOT 테이블을 보시면 이 왼쪽은 strengths, 여러분들의 강점이겠죠. 그리고 O는 opportunity입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포지티브한 사이드일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weakness, 여러분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threat,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날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의 인터뷰어가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을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사실 인터뷰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돼요. 단점을 물어와도 장점으로 얘기를 끝낸다든지 나에게 기회가, 이런 장점을 묻는 기회가 왔을 때 약점을 내가 다 말해버린다든지 이 인터뷰를 끌어가는 능력을 이 SO에 가깝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 전에 다양한 여러분의 스토리텔링 소재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이 hospitality나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훨씬 좋은 이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을 갔다 와서 사실 홍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할 때는 다양한 사실 경험을 얘기하기에는 서비스 경험이 너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인터뷰 준비할 때 서비스 필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 티칭도 서비스라고 제가 우겨도 되겠지만 사람하고 일하는 거니까요. 사람과 만나고. 하지만 어떻게 정확한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제 이유가 없어서 또 제가 서비스 쪽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 그런 열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프랙티스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항공과나 이제 영어학과 언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사실 항공사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영어를 잘하거나 혹은 중국어를 잘하거나 이 제2 외국어를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어 면접은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프레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압박이 왔을 때 잘 영어를 말하는 사람도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 방법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써보세요. 원고를 만들었다면 외우셔야겠죠. 지금 술술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면 원고를 써보고 외우고 practice and practice. 정말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외우지 않은 것처럼 말하려면 정말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웃는 연습도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면접 가서도 사실은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또 이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룹 스터디를 한 친구들의 특징은 친구들의 답변을 카피하는 경우 이 승무원 준비생들의 그 카페들이 있죠. 다들 아는 그런 전연차 같은 카페도 들어가 보면 많은 것들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요즘은 정보가 정말 정보사회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가끔은 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스토리 들어봤는데 하는 답변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단점 말할 때. 그래서 면접관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같이 준비되어 있는 혹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완벽하게 준비된 여러 부류지만 하루에 100명이 넘는 면접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1, 2차 같은 경우는 파이널만 해도 수십 명의 면접자들을 만납니다. 인터뷰어들은 앉아서 이렇게 같은 반복되는 말들을 듣는다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be yourself.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 특화된 내 그냥 스스로 정말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질문 유형은 첫 번째로 자기소개입니다. 이 인상을 좌우하는 것도 3초에 좌우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소개가 3분 정도의 길이었다면 요즘은 1분. 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분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자기소개 안에는 보통 자기 이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외국 레주메를 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CV나 레주메는 우리나라 이력서와 달리 과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경력부터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직장과 포지션, 내가 학생이라면 지금 학교와 나의 학년, 졸업했다면 졸업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이력서를 인터뷰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 신상 명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분 소개 안에 들어갈 것들은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위치와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나의 포부 정도 1분 안에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장점과 단점입니다. 국내 항공사 준비해온 분들이시라면 한국말로 나의 장점과 단점 인터뷰 준비해 보셨을 텐데요. 그걸 그대로 영어로 써서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승무원 지원 동기입니다. 항공사 지원 동기
같은 맥락일 텐데요. 승무원이 아니라 뭐 지상직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지원 동기. 이 사실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니? 늘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럼 나중에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항공사 지원 동기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있죠. 근데 그 많은 항공사들 중에 항공사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항공사를 선택했잖아요. 왜 너는 우리 항공사를 오고 싶니? 라는 질문, 여기도 잘 대처를 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제가 FAQ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섯 번째,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어떤지, 팀워크 스킬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뭐 너는 대인관계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앞에 질문에 잠깐 나왔지만 같이 일을 할 때 어려웠던 적이 있었니? 같이 일하는 컬리그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니? 너를 하드타임 주는 상사가 있었니? 등등 이렇게 질문이 보통은 유형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위기대처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우리가 expect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에 처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또 지상에서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나왔던 그래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면 What if? 라는 질문 기억나시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니?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영어 인터뷰 질문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었죠. Could you tell me about yourself? 자기 소개해보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질문 볼까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5 years from now? 5년 후에 혹은 5년 안에 너의 모습을 너가 한번 그려봐. 넌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get to the point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잠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줄래? Could you give me a moment to think about it?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생각 시간 좀 줄래?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줄래? 하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Have you ever been abroad before? 아무래도 영어 인터뷰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외국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단기간 언어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은 워낙 해외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물론 코비드-19 이후로는 우리가 여행을 못 간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으셨다면 외국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일하던 항공사 같은 경우는 120개가 넘는 국적의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cultural difference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그런 cultural shock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면접관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Why do you want to become a cabin crew? 왜 승무원이 되고 싶냐는 질문 꼭 물어본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내가 가진 장점을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승무원은 조금 좋은 직업이니까 여행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승무원이 되었을 때 회사에 해줄 수 있고 회사로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What is your weakness?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약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왜냐면 정말 뭔가 나한테 타격이 되는 나의 약점을 말하면 안 되겠죠. 약점에 대한 질문은 뒤에서 제가 샘플 앤서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이건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How did you come here this morning? 등으로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질문이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쉴 때 뭐하니? 네 취미가 뭐니?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평소 취미가 뭐고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What is your strengths? 장점 묻는 질문이죠. 장점을 나의 직무와 연결해서 내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장점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좀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airline? 왜 하필 우리 항공사에 일하고 싶니? 왜 우리 항공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형 항공사에 지원했다면 우리나라 최고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 항공사를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 항공사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번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디테일하게 답변하는 요령 알려드릴 거고요.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너를 고용해야 하니?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그럼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계속 이 질문 들으면서 혹시 인터뷰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고 계신가요, 현재? 왜 물어보는 걸까요? 왜 우리가 너를 고용해야만 하니? 우리가 바라고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네가 가지고 있니? 나와 또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고용한다면 우리 회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니?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퀄리피케이션이 나왔으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Why should we hire you?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날 뽑아주세요 라고 어떻게 말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 항공사들이 특히 바라고 있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외항사들이 바라고 있는 인재상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의 컬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이렇게 think outside the box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 있고 좁은 시야로 보는 사람보다는 창의적이고 넓은 시야로 보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 인터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영어로 말을 유창하게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게 이 인터뷰어들이 대부분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인터뷰어들은 KLM도 그렇고 에미레이츠, 카타르, 에어프랑스도 있고 피니어도 있고 우리나라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많은 캐세이 퍼시픽 많은 항공사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직접 인터뷰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너무 적절하지 않은 영어를 잘해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나 어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인터퍼스널 스킬. 대인관계 능력을 보겠죠. 성격이 좋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 이 성격이 다 요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은 네고시에이션 스킬. 이렇게 뭔가 타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내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외국 항공사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잘 1, 2차를 통과를 하면 3차 인터뷰에 디스커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널 인터뷰로 가기 전에 그룹 디스커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명 정도의 그룹이 동그랗게 앉아서 인터뷰어가 주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하는 문제인데 제가 외국 항공사 시험을 봤을 당시에는 지금 배가 바다에 조난이 됐는데 작은 보트가 있고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탈 수 있고 지금 한 20개 정도의 모르는 단어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비컨이 이렇게 하늘에 날려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뭔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라는 건 알지만 그때는 비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이컨인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20개 아이템을 주고 너희들이 한번 골라봐. 이 중에 10개를 고를 수 있는데 너희끼리 토론해서 골라봐. 하는 이런 유의 디스커션 시험을 여러분들 통과를 해야 파이널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건 앞에 무조건 나서는 사람은 늘 페일하더라고요. 남의 말 잘 듣고
그리고 적당히 내 의견도 말할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줄 아는 스킬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항공사에서는 팀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매번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도 잘 타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본다는 것. 다음은 리더십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리더가 되지는 않지만 소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승진하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리더십 스킬이 있다면 앞으로 회사에서 쭉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오거나이제이션의 스킬 그리고 팀워크 스킬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기소개에서는 이력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열했다면 그 이력서의 2D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4D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는 이런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또 그 배운 것을 앞으로 회사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기소개에 넣어야 할 필수 요소를 살펴보면 자기소개 준비하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름, 나이, 학교 쓰고 그 다음에 전공 정도 쓰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4가지를 요소를 기억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름 전에 꼭 이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한다 생각할 때 인터뷰는 보통 밤늦게 진행되지 않죠. 보통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인사부터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It's very good morning, very good morning, hello, nice to meet you 등등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인상 강조 드렸었잖아요. 인사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말하고 지금 학생이면 전공, 학위,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전공을 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뭐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뭔가 나의 전공이 이 직무와 굉장히 연결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저희 같은 조에 있는 같이 조인했던 슬로바키아 친구가 그 전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메디칼 교육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위급 사항이 생길 때 뭐 CPR은 교육받지 않아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라면 자기 전공을 뭔가 이렇게 어필해도 괜찮겠지만 그 외에는 뭐 아니면 언어 능력 그런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력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직무와 관련해서 내세울 경력이 있다던가 인턴, 여행 경험도 좋아요. 외국에 어느 정도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 혹은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갔다 왔는데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게 좋았고 그래서 이 직무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동아리 등 이런 경험을 중심으로 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하는 걸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술과 자질을 이 회사 업무와 연관을 지어서 자기소개에 넣어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장황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스타 메소드 가르쳐 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셀프 인트로덕션에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who you are. 내가 누군지 말하는 거죠. 인사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두 번째, why are you qualified? 내가 왜 자질이 이 포지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 여기 포지션과 딱 맞는다, 슛한다라는 걸 말해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스텝 2에 그게 들어갈 것 같고요. 스텝 3는 why you are here. 그래서 내가 이 항공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훨씬 쉽죠? 3가지 스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샘플 앤서로 여러분들이 그럼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한번 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Good morning. 인사를 먼저 시작하죠. First of all, I'm very pleased to meet you. 인사 여기도
만나서 반가워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interview opportunity. 일단은 내가 인터뷰에 왔다는 건 내 CV가 합격이 됐다는 거니까 나한테 인터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요. My name is 미영심. 이름 말해주고 and I'm applying for a cabin crew position of Emirates. 당신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승무원 포지션으로 지원했습니다. I'm a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from 한국 University. 저는 한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Although I do not have extensive experience, 저는 이쪽으로 그렇게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I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internships.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인턴십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봤습니다. During college, I was a chief editor of Hanguk Daily, Hanguk University's campus newspaper. 저는 우리 학교 캠퍼스 신문에 한국 데일리라는 신문의 편집장을 맡았었어요. 여기서 컬리지는 여러분들이 유니버시티, 컬리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리지가 뭐 2년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보통은 그냥 4년제도 컬리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다음 볼게요. Being a leader in many other club activities, I gained valuable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skills. 그래서 이 많은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리더가 돼 보니까 나는 이런 리더십 스킬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I also participated in student internship programs at GPG International a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나는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회와 GPT 인터내셔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봤어요. These experiences granted me the ability to think and communicate on a more global scale.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grant라는 말은 allow랑 똑같은 뜻으로 나를 어떻게 하게 했나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통하게 했어요. 어떻게? 좀 더 글로벌한 스케일로. I'm a very responsible, goal-oriented individual who lives by the motto.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삶의 모토가 있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매우 책임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모토를 가진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이 말 들어보셨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if given the opportunity to join your company, I will be a great asset to your company as I make the best use of my skills and continue to improve. Great asset, 당신 회사에 나는 큰 자산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내 스킬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샘플 앤서 보셨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샘플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점과 약점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볼게요. 장점에는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자격증,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굉장히 좋은 언어 관련 어떤 자격증이 있다면 그걸 강조해 주셔도 괜찮고요. 업무적인 능력이나 기술, 어떤 직접 배워서 익힌 기술로 이런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본인의 어떤 성향이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어떤 딱 그런 거 말고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긍정적인 성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구체적으로 일화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막연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말고 일화를 들라고 말씀드렸었죠. 약점을 말할 때는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걸 말씀하셔도 괜찮고 또 너무 약점이 보통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내가 약점이 없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약점을 물어봤을 때 나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그 한도에서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것보다 이렇게 강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면을 부각시키거나
이 약점이 있다 해도 이걸 좀 보완해서 내가 극복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앤서 볼까요? 먼저 Well, I've been told a few times.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이래요 라기보다 나는 그렇다고 들어요 말을 I've been told a few times that I'm a bit of a workaholic. 저는 너무 일 중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And in some ways they are right.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I'm willing to work extra hours to do things better and get more done. 저는 기꺼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일이 더 완벽하게 된다면 일을 할 의향이 있어요. But I'm aware that having a good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is important as well.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aware 알고 있어요. Having a good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일과 이 개인적인 삶을 밸런스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I usually catch up with my family and friends on weekends. 그래서 나는 주말에는 남는 퍼스널 라이프를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너무 약점이 되는 약점은 아니죠. 워커홀릭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샘플 앤서를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볼게요. I'm a fast worker, but I got feedback from my senior that I tend to work in a hurry and often make a mistake.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단점은 저는 매우 빨리 일하는 사람이지만 내 상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 빨리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Especially during the busiest time of the work. 특히나 이제 바쁜 시간에 그런 적이 많다. I try to slow down and focus on my duty, or I try to pay more attention to detail to make sure everything is perfect and to be done accordingly. 그래서 노력을 하죠. 조금 더 슬로우 다운 하고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나의 일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걸 노력했어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서두르고 덤벙대고 실수하는 성격이 나의 약점이라면 이거를 내가 improve하고 픽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m too much detail oriented and obsessed with one task too much over my work. Very task focus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나한테 태스크가 왔을 때 사실 우린 멀티태스킹 해야 하는 직업인데 뭔가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라서 어떤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일을 할 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I give myself timeline on each task to get it done on time, or I time myself that I can move from one task to other.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기한을 딱 두고 그 안에 일을 하고 다른 태스크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노력해서 극복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회사 관련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 관련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채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볼게요. 지원자가 무조건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애정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항공사에 지원을 하시겠지만 매번 같은 레주메를 내거나 같은 자기소개를 하는 건 좀 곤란해요.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겠지만 그 항공사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회사의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뭔지 어떤 인재상을 가졌는지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 요즘 그 회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꼭 사전 지식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을 하셔야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서, 좋은 회사라서 이런 보편적인 이유보다는 회사의 철학이나 동향이나 주요 사업, 비전, 그리고 최근에 어떤 노선이 생겼다면서요 등등 이런 최근 벌이고 있는 사업이나 특정 상품 등을 언급한다면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 의도가 확실하다는 것.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지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그냥 승무원 한번 해볼까?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인데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을 보여준다면 저도 면접을 해보면 면접관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죠. 면접자를 뽑을 때 그 크라이테리아를 비슷하게 맞춰준다면 나머지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지원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기업의 인재상에 본인이 딱 들어맞다는 걸 설명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질문 Why should we hire you? 라는 답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샘플 써볼까요? I'm sure you've interviewed a number of qualified people for this position. 이 포지션에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ey may have somewhat similar qualifications. 하지만 다 비슷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But I can guarantee, 하지만 난 보장해요, that I have genuine enthusiasm for the company, for the company and the job. 저는 이 회사와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If this company is looking for someone who is going to raise morale. 만약 당신 회사가 뭔가 이렇게 직원의 사기를 올릴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I am positive. 저는 장담하는데 I'm the right person.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Under my leadership at my last place of employment, 제 전 직장에서 employee satisfaction increased dramatically. 그 직장 동료들의 만족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었고, and absenteeism decreased by about 50%. 그리고 그 결근이라고 하죠. 결근이 50%가량 줄어들었어요. I'd like to make the same kind of contribution to your company.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장점을 당신의 회사에도 이렇게 contribute 하고 싶습니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고 싶습니다. 헌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회사 조사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에미리츠 항공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답변을 만들어 봤는데 비슷한 폼으로 만드셔도 되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During my research, I was amazed to find that you are the uncontested leader in the airline industry. 내가 조사하는 동안 이 항공업계에서 정말 너희 회사를 따라올 만한 회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는 감탄했어요. I deeply respect your company's dedication to improve not only the quality of service, but also the effort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나는 정말 당신 회사의 그런 헌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비스의 품질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I'm convinced that Emirates has achieved this by cleaning the aircraft with a water-saving dry wash procedure and developing of a biofuel technology. 에미리츠는 그래서 이 환경을 위해서 에어크래프트 굉장히 크죠. 에어크래프트를 씻는 거를 물을 쓰지 않고 드라이워시 절차를 거쳐서 클리닝을 하고 또 바이오퓨얼 기술을 통해서 환경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미션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걸 강조해주고
I'm very much in line with Emirates philosophy. 에미리츠가 가진 철학과 나는 much in line, 같은 생각이에요. Which values sustainability in operations.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란 말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나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다. I'm positive that your ongoing efforts in sustainability in operations will bring about great inventions and more sustainable service for this century of air travel. I wish to be a part of this history-making company.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너의 회사에 나도 이 정말 항공 여행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나는 너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I wish to be part of the history making company라고 했어요. 이런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너희 회사에 일부이고 싶어요. 나도 너희 회사에서 꼭 일을 하고 싶어요. I will contribute to my hands-on service experiences toward making commitments to deliver the best services for our global customers.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너희 hands-on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내가 앞서 경험했던 나의 서비스 경험도 보태서 너희 회사에서 꼭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샘플 앤서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동영상 통해서 외항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면접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샘플 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기억날 수 있도록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알려드렸던 영어 면접 팁을 이용하셔서 매일매일 연습하시고 또 긍정적인 자세로 웃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영어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모두 윈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